27번째, 인자는 말을 아낀다. 사마우가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인자는 말을 참고 어려워한다. 사마우가 다시 물었다. 말을 참고 어려워하면 어딜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데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마우가 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인자는 말이 어눌한데 그 이유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인자가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사마우는 논어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로 나온다. 안연에 보면 그는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공자와 다른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인자에 관한 질문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다. 군자에 관한 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공자는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고 대답한다. 세 번째 질문은 형제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자아의 옹골진 대답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다. 생사는 운명이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군자는 경건하여 실수가 없고 남에게 예를 갖추어 대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형제와 같으니 어찌 군자가 자기에게 형제가 없다 하여 근심하지 않겠는가? 인자는 말에 늦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자 공자는 강하고 질박하고 어눌함이 인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의미는 마찬가지다. 입담과 겉포장이 중시되고 토크쇼 진행자가 입 하나로 천하를 주름잡는 시대에 말에 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린다. 자기 홍보가 하나의 풍조가 되다시피 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표현 능력, 화술,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법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 풍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블로그나 입담을 자랑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유행이 되고 있다. 입담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인자는 말에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지다 못해 역행하는 주장일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관해 말할 때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타이완 반도체 칩의 대부로 불리우는 장중머우이다. 그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두 번째 단계는 명료하고 능숙하게 전달하는 능력, 세 번째 최고 단계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가 내놓는 관찰 결과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중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85%, 영어로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15%이다. 중국어를 명료하고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0%, 영어는 1%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감동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중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영어는 이보다 더 미미하다. 그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명료하고 능숙한 표현과 감동적인 언어 능력의 중간 정도,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감동적인 언어 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레이건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지닌 인물로 케네디와 처칠을 꼽았다. 그의 기준을 빌자면 우리의 현대사를 장식했던 마오쩌둥, 저우 언라이도 대략 이 수준에 드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지녔던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인자는 말에 둔하다라는 주장은 여전히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다. 나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중국의 언론 매체에게 해주고 싶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은 내게 비교적 생소하지만 경제 관련 매체의 경우라면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1990년대 초에 내가 처음으로 경제 매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을 당시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박사과정에 다닐 때 여러 해 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한 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경제 매체들이 화제에 올랐다.
내가 70% 정도 그들을 믿는다고 말하자 그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70%라고 자넨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이라고 말했다. 귀국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때 그 교수님의 개탄이 더욱 마음에 다가온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허구냐 사실이냐를 둘러싼 경제 매체들의 모습은 라시오모 즉 동일한 사건을 두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다룬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대표작 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자, 편집자의 전문 능력과 직업적 소양에 있고 다른 하나는 경영상의 압박으로 인해 난무하는 각종 뉴스 보도들에 있다. 해결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자유경쟁이다. 자유경쟁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탄생하고 쓰레기 뉴스만 양산하는 매체들은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 매체의 재산권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간단한 해결 방법은 가장 복잡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자는 말에 둔하다라는 주장은 또 다른 일단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기업가이다. 장중모가 강조하듯 기업가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창업, 합병, 사업 전환 등 중요한 시기에 기업의 생사존망은 흔히 기업 이익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과 접촉하는 기업가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달려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흥미롭게도 포럼 기업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리 대단한 것도 없고 주목할 만하지도 않은데도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경영 철학, 경영 이론을 설파하는 데 열중하는 기업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영학 강의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마치 실제로 기업 경영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잣대가 바로 기업이 내놓는 실제적인 성과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한편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기업가들이 있다. 오로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열중하며 허다한 공적인 자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기업가들이다. 이런 기업가들은 보수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경영의 고수라고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영의 본질은 실천이며 어느 한때의 성공이 보편적인 성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자신이 거둔 성공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것은 미숙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헨리 민츠버그가 중국에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영자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을 경영학의 대가로 인정받게 해준 경영자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언뜻 간단해 보이는 그의 설명 속에는 깊은 이론 연구와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자로 참석한 한 컨설팅 회사 경영인이 무슨 배우니 감독이니 제작자니 하며 자신의 경영자로서의 역할 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당시에 나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